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여가 생활, 전 세계 각국의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세계 여행, 박성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 시간 프랑스 곳곳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남프랑스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죠? 오늘은 프랑스 제2의 도시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항구를 가진 마르세유로 가볼까 합니다. 마르세유, 네. 좋습니다.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그리스 선원이 마르세유에 처음 정착을 했다고 하고요. 수많은 이방인이 항구로 밀려들어서 도시가 세워진 덕분에 인근 유럽 도시뿐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문물, 이슬람 문화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도시의 모태인 항구가 문화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보면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혁명 기간 파리로 올라간 마르세유 일병들이 처음 부르던 군가가 국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르세유가 숱한 이방인들의 도시로 세워졌지만 프랑스의 정신이 아주 선명하고 꼿꼿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항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마르세유 하면 배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항구가 사실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음. 바다 위에 요트 수백 척이 떠있는 이국적인 항구 풍경으로 여행자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곳이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 그 항구의 모습 봐야죠.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신다면 사진도 여러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와 요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네. 와 장관이네요. 항구를 조망할 수 있는 생장 요새에 올라가서 보면 마르세유의 시원하고 멋진 항구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구를 직접 걷다 보면 한쪽에는 대관람차가 느릿느릿 돌아가고 또 산책 나온 사람들이 거대한 거울 천장 조형물 아래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휴식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대한 거울 천장은 영국 출신의 건축가 노먼 포스트가 만든 작품으로 마르세유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 항구에서는 매일 아침 그날 잡은 물고기를 가판대에 늘어놓고 판매하는 간이 어시장이 섭니다. 네. 제가 갔을 때 마침 작은 어선들이 도착하고 한 줄로 쭉 생선 가판대가 펼쳐졌는데 비릿한 생선 냄새와 흥정 소리로 시끌시끌한 어시장 특유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생선 사야죠. 사셨습니까? 생선은 차마 호텔에 못 가서 네, 그렇군요. 마르세유 일상 속으로 진짜 들어간 느낌이라서 여행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배가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항구 풍경 온종일 봐도 지루하지가 않겠어요. 네네. 규모가 또 크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항구 구경은 마르세유 여행의 맛보기였고요. 네. 본격적인 여정은 지금부터인데 마르세유 여행을 경제적으로 하려면 시티패스를 끊는 게 좋거든요. 네. 종류는 1일권부터 3일권까지 있으니까 여정에 따라 골라서 사시면 되는데 이 시티패스가 있으면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이고 언덕 위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까지 꼬마 열차도 무료로 탈 수가 있습니다. 또 마르세유 역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뮤셈 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네. 지정된 곳에서 시음과 시식도 하고 쇼핑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이 된 이프섬을 왕복하는 배를 무료로 탈 수 있고 그래요. 이프섬 입장도 이 패스로 가능하니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마르세유 여행 시티 패스 구입부터 네. 해야겠네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갇혀있던 섬이 시티 패스로 갈 수 있다는 그 이프 섬이에요? 네, 맞습니다. 마르세유 구 항구에서 배를 타고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이자 성이거든요. 네. 마르세유에서 시티패스를 가지고 무료로 쉽게 갈 수 있지만 성에 발을 디디려면 날씨 덕을 좀 봐야 됩니다. 날씨가 또 좋아야 되잖아요. 파도가 거셀 때는 섬에 배를 댈 수가 없어서 주변을 한 바퀴 돌고만 온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아서 섬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다행이네요. 성 내부도 꼼꼼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또 이 성을 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무대가 된 이프성 사진도 아주 멋지게 잘 찍으셨는데 사진 보니까 그 파도가 넘실대는 그 섬 자체가 뭐 성이네요. 요새이면서 성이네요. 네. 이 이프성은 프랑스와 1세의 명에 따라서 마르세유를 방어하는 요새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군사 방어용으로는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다고 하고요. 네. 오랜 기간 감옥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각각의 방으로 들어서는 입구 위에는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방에 갇혀 있었는지를 안내해주는 푯말이 걸려 있었고요. 수감자들이 남긴 수많은 낙서에도 예술작품처럼 그 내부 벽을 낙서가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천 명의 종교범과 정치범을 수감했던 이프성은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할 만큼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감옥을 나와서 성 바깥을 살펴봐도 절벽과 거센 파도밖에 없으니까 탈옥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이 성에서 탈출에 성공한 죄수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알렉산드르 디마가 1844년 소설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탈출에 성공한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어냈죠. 소설 속에서 만들 수 있었네요. 이 디마의 소설에 매혹돼서 이프섬을 찾는 여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프성 안에 탈출 통로까지 마련된 소설 속의 방도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몽테크리스토 백작 영화 장면도 계속 재생을 해놓고 있었고요. 수많은 수감자들의 고통이 머물다 갔을 텐데 지금은 또 악명 높은 감옥보다는 흥미로운 여행지 느낌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 이프섬을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진짜 마르세유를 만나러 가볼 텐데요. 네. 이프섬에서 배를 타고 나오면 처음 출발했던 곳 마르세유 구 항구에 닿는데 이 구 항구에서 슬쩍 뒷길로 세어들면 마르세유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파니에 지구가 나옵니다. 네. 창문 난간에는 바닷바람에 빨래가 나부끼는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줄지어선 300년 이상 된 건물들에는 마르세유면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 동네 봐야죠. 그렇죠. 파니의 지구의 모습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건물마다 그 벽의 그림 그래비티가 네. 가득하네요. 마르세유 파니의 지구의 오래고 낡은 골목골목은 마르세유 젊은 작가들의 그래피티로 정말 가득합니다. 네. 사진으로 4컷만을 보여드리지만 골목 모퉁이마다 보이는 창문마다 또 화분마다 화분에도 네, 예상치 못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같은 데서도 재미있는 그림이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네. 익살스러운 작품들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 정교한 예술품인 경우가 많아서 골목을 돌 때마다 좀 감동받았습니다. 다들 재주가 좋아요. 네. 와. 언뜻 튀어 보이고 언밸런스해 보이기도 하지만 침체되기 쉬운 옛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르세유에 가면 남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봉 비누를 꼭 사와야지 하고 네. 갔었는데 이 파니의 지구에서 마음에 쏙 드는 비누 가게를 찾았습니다. 인상 좋은 아저씨가 비누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공방이었고요. 항구 도시 마르세유답게 물고기 모양의 비누를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독특해서 여러 개 구입을 하고 또 빈티지한 비누 케이스가 예뻐서 종류별로 담아왔습니다. 이 파니의 지구에는 이런 공방이나 개성 강한 편집샵, 아틀리에들이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골목에 들어서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예술가들의 손길이 빛바랜 이런 골목 구석구석을 가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또 따뜻해지는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장소를 옮겨보죠. 네, 이번에는 예쁘고 앙증맞은 꼬마 열차를 타고요.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앞서 마르세유 시티패스를 사면 이 꼬마 열차를 무료로 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세유 노트르담 대성당에 오르는 꼬마 열차는 무료가 아니라도 꼭 타보라고 추천을 정말요?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일단은 재밌고요. 재밌어요. 성당을 가는 동안 펼쳐지는 마르세유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려 149m 석회암 언덕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체력 비축을 위해서라도 운동화 필수네요. 네, 네. 걷겠다 보진 말고 타고 가는 게 좋습니다. 타고 가겠습니다. 네. 마르세유 노트르담 대성당 한번 보겠습니다. 항구 저 너머의 그 언덕 위에 불을 밝히고 우뚝 서 있는 이 대성당의 모습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이 위에 있는 곳이 노트르담 네네. 대성당인 거죠? 마르세유 시내 어디서나 보이는 웅장한 건축물이고요. 1864년에 완공된 신비잔틴 양식의 대성당입니다. 줄무늬로 화려하게 치장한 독특한 외관이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 네. 높이 40m의 종탑 꼭대기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황금빛 성모 마리아상이 온화한 미소로 축복을 내리듯이
마르세유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성당에 갔을 때 미사가 한창이라서 성당 끄트머리에서 사진 한 장만 남기고 그냥 조용히 성당을 둘러봤는데요. 항구 도시의 대성당답게 내부에는 배 모형들이 매달려 있었고 제단 뒤에 모자이크에도 보통은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쵸? 파도를 달리는 배가 묘사되어 아,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모두 출항한 배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벽에는 글씨와 이름이 쭉 새겨진 돌판이 가득 붙어 있는데 집안 가장인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가족들이 기도문을 붙이고 또 무사히 돌아오거나 바다에서 구조됐을 때는 또 감사문을 새겨서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네.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러니까 마르세유 사람들의 신심이 모여 만든 성당이면서 어부들의 성당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 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신다면 사진도 봐주시고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바라본 멋진 또 일몰 풍경 네.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이 또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그렇죠. 146m 언덕 위에 자리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마르세유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고 네. 이렇게 석양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갔을 때 바다 너머로 해가 질 때라서 이렇게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 줬는데요. 네. 숱한 마르세유 어부들에게 등대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잡이가 되졌을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금은 수많은 여행자들의 휴식처가 돼주고 있었습니다. 20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어부든 여행자든 그 누구에게든 아낌없이 너른 품을 내줬던 곳에 특별한 따스함이 느껴져서 네. 만끽하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 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천사님께서 와 유익한 정보들 너무 좋다고 하셨고 이경우님께서 사진 너무 멋지다고 여행 가고 싶다고 이렇게 네. 또 글을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도 간접적으로나마 그 따스함과 아주 여행의 즐거움 가득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여행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경 작가였습니다.